자, 이제 시작합시다. 오늘은 이제 그 마이크로RNA의 전사가 컨벤셔널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RNA의 전사가 그 컨벤셔널 진처럼 RNA 폴2를 이용을 해서 전사가 일어난다 라는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야. 요거 하나 배우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배우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 RNA 폴2에 의해서 전사가 일어난다 라는 그 딱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아는 거와 거기에 관한 각종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히스토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내공이 달라요. 아는 깊이가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오늘 강의의 메인 메시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배워야 될 학문적인 지식과 그 깊이, 내공을 쌓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오리지널 페이퍼들을 찾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RNA 전사가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RNA 폴리머레이즈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죠? RNA 폴리머레이즈 뭐가 있어요? 1, 2도 있고 3도 있고. 자, 1은 뭘 전사합니까? 1을 전사를 하는 1이 담당하는 것은 우주나 정문아 뭐냐? 반장은 알겠지? 까먹었어? 이래. 자, 아는 사람? RNA. 오케이. 잘했어요. 반장의 자리가 위태롭다. 자, rRNA가 RNase 폴 1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폴 3는 크게 얘기해야 저기 들려. tRNA죠. tRNA를 전사하는데 RNase 폴리머레이즈 3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RNA들은 RNase 폴리머레이즈 2를 사용을 해서 전사가 일어나는데 얘는 새로운 형태의 당시에는 없던 게 아니라 발견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클래스의 뉴 클래스의 이제 유전자군이기 때문에 얘가 무엇에 의해서 전사가 일어나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2004년에 엠보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학술지에 서울대에 계시는 김빈내리 교수님. 김빈내리 교수님은 이름을 이렇게 쓰십니다. 내리킴. 그래서 빛은 VIT로 쓰시던데 빛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빛은 그냥 이렇게 약자로 V로 쓰시고 내리를 자기 first name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빈내리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볼 겁니다. 여기에 제1 저자는 이제 이윤태 박사였는데 최근에 그 포항공대에 이제 조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마이크로 RNA에 관한 연구의 이제 선구적인 어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연구의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볼 겁니다. 자, 일단 처음 데이터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셀 페이퍼에서 배웠던 이 테크닉이 나와요. 이 RNase Protection Assay는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RNA가 싱글 스트랜드인데 여기에 이제 더블 하나의 그 다른 이제 컴플레멘터리한 RNA를 집어넣어줘서 이것이 이제 페어링을 하게 되면 얘가 더블 스트랜드 RNA가 되고 얘는 RNase에 의해서 잘립니까? 안 잘리죠? 잘리지가 않아요. 얘가 이 더블 스트랜드 RNA를 자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더블 스트랜드 RNA는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RNase의 공격에 의해서도 살아남는, 보호를 받는 그러한 에세이 방법입니다. 실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저번 우리가 그 셀 페이퍼에서는 이제 여러 다양한 지역에 조그마한 프로브를 집어넣어주고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든지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든지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든지 해서 어느 지역이 프로텍션이 되는지를 이제 봤어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험을 따라와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RNase Protection Assay고요. 그 전에 이거랑 같이 이제 물려서 사용하는 것이 Affinity Purification 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Affinity Purification. 자, 이것은 말 그대로 Purification, 정제를 하는 거예요. 정제를 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정제를 하느냐? Affinity를 이용을 해서 정제를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 이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는데 어떤 엔티바디를 여기다가 붙여주고, 네? 어떤 뭐 A라고 하는 프로틴을 잡아내는 엔티바디를 여기다 컬럼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어떤 프로틴의 익스트랙트, 막 여기 섞여져 있는 프로틴 믹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틴들이 여기 이제 지나가겠죠. 지나가다가 어떤 A라고 하는 이 엔티바디에 잡히는 이 프로틴은 여기 이제 엔티바디에 잡혀가지고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내려가겠죠. 안 잡히는 녀석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고요. 다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녀석들은 unbound이고요. 즉 잡히지 않은 녀석들이고 빠져나간 녀석들은 unbound고 이걸 이제 쭉 다 빼낸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여기 남아있는 것만 다음에 다른 이제 버퍼를 집어넣어서 이 빨간 녀석을 떼어내요. 떼어내면 그 뒤로 나오는 녀석은 뭐가 나옵니까? 바운드된 녀석이 빠져나와요.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그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방법 자체를 이해하셨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결국 궁극적인 건 뭐냐? 처음과 끝만 얘기하면 이 프로틴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 기구를 통해서 어떤 뭐 분자든 뭐 어떤 뭘 통해서 걔랑 붙는 것은
아니, 붙지 않는 거는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붙는 것만 여기 붙어 있는데 얘를 나중에 따로 모아내면 이 엔티바디에 붙지 않는 녀석과 붙는 녀석을 따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바운드에는 우리의 경우에 이 엔티바디에 붙는 이 빨간 프로틴, A 프로틴이 이제 이상적으로는 100% 다 여기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이 엔티바디에 붙지 않는 녀석들은 다 언바운드 형태로 밑으로 다 흘러내려와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과 끝을 얘기하면 이 엔티바디로 정제를 했어요. 정제를 했죠. 퓨리피케이션을 했어요. 그런데 정제를 하는 방법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정제를 했습니까? 어피니티. 내가 컬럼에 사용했던 이 어떤 물질과 걔의 타겟과 서로 어피니티, 서로 결합을 하고 친화를 갖는 이러한 능력을 이용을 해서 퓨리피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은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결합하는 것들을 정제해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 방법을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은 이해하셨죠? 어떤 이제 뭐 가상의 컬럼 같은 거를 통해서 흘려보내주고 거기 컬럼에 붙지 않는 녀석들은 다 흘러내려갈 것이고요. 붙은 녀석들은 이제 무슨 거기 남아있게 되는데 거기 나중에 이제 다른 버퍼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처음에 흘러나오는 녀석들, 그 컬럼에 바운드 되지 않은 녀석들, 언바운드 된 녀석들을 하고 나중에 이 걸려있던 녀석들을 따로 뽑아내면 바운드 된 녀석들을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운드 된 프랙션을 계속 모으면 이 어떤 물질의 친화를 갖는 물질들을 조금 더 정제를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인데 이거랑 RNase 프로텍션을 두 개를 결합을 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엔티바디를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는 뭐를 정제를 해냈냐면 RNA를 정제를 했어요. 여기에 정제 대상은 RNA입니다. 자, RNA인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일롱게이션 그 EIF라고 그래서 그 일롱게이션 때 사용되는 이제 그 단백질입니다. 얘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EIF는 캡의 결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mRNA의 의 5' end에 있는 캡. 여러분 캡이라고 하면 다 이해하시죠? 그 G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는 거. 그 캡에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이 EIF에 여기에 GST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프로틴 표지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쨌든 이 EIF에 GST를 붙인 요거는 이제 퓨전 프로틴이고요. 그거랑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저기 HNRMP.
HNRMP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pre-mRNA 결합 단백질입니다. 자, 여기에 GST를 붙여놨죠. 자, 그러면 컬럼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컬럼을 두 개를 그리고 여기에 이 컬럼에는 이 컬럼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인데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데이터인데 여기에 EIF GST가 이 컬럼에 붙어 있고요. 이쪽 컬럼에는 HNRNP GST가 이 컬럼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RNA를 집어넣어 봤어요. 토탈 RNA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RNA를 이제 셀에서 뽑은 RNA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이크로 RNA가 있겠죠. 예? 그러면 마이크로 RNA가 있는데 일단 그럼 이거부터 먼저 마이크로 RNA는 처음에 트랜스크립션 하자마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프리 거기서 한번 잘린 거 프리커서 프레 마지막으로 이제 머추어 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프라이 폼이 있고요. 이렇게 된 프레 폼이 있고 머추어 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지금 여기서 하는 실험의 목적은 마이크로 RNA 트랜스크립션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처음에 이 프라이머리 폼에 여기 앞대가리에 5' 엔드에 캡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RNA 솔루션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컬럼에 집어넣으면 이 컬럼에는 뭐가 캡처 되겠습니까? 이 프로틴 때문에 뭐가 잡혀요? 캡이 있다면 얘는 캡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이것들 가운데 캡이 되어 있는 녀석이 있다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죠? 캡이 되어 있다면, 만약 캡이 되어 있다면 캡 때문에 이렇게 걸려서 이 RNA가 이렇게 걸려 있을 것이고요. 가능성 1. 만약 캡이 되어 있다면 2. 만약 캡이 안 되었다면 자, 캡이 되어 있다면 이 세 개의 녀석들 프라이 폼, 프리커서 폼, 머추어 폼 가운데 캡이 되어 있다면 여기 어피니티 컬럼에 캡처되어 있는 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캡처돼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얘만 캡처되겠죠? 흘러나오는 놈은
요 두 개가 흘러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캡이 되어 있다면 캡처된 놈은 요게 캡처가 되고요. 흘러나오는 놈은 이것은 요 프레폼하고 머추어 폼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 로직을 이해하셨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잠깐 쉬는 것은 여러분들 그 쓸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제가 계속 뭐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힘드니까. 근데 아마 그걸 나중에 동영상을 나중에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만약 캡이 안 돼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캡처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캡처가 안 되겠죠. 흘러나오는 거는 이 세 개가 다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만약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이 mRNA 같이 생긴 요 긴 녀석이 프라이머리 폼이 캡이 안 돼 있다면 캡처된 놈은 없을 것이고 다 흘러나올 것입니다. 너무 저쪽 귀퉁이에다 써가지고 다시 여기다 써봅시다. 만약 캡이 되어 있다면 요 놈만 캡처가 되어 있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흘러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워버렸네. 흘러나오는 놈을 제가 이렇게 표시했고요. unbound. 캡처된 놈을 bound라고 얘기했는데 캡이 되어 있다면 bound 된 놈은 어떤 겁니까? 이 세 개 중에 bound 된 놈은 요 놈이죠. 요게 bound 된 놈이야. bound. 요거는 unbound. bound 되지 않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 B, UB라고 표시가 된 게 있어요. B는 bound 된 거. 그러니까 즉 캡처가 돼서 처음에 흘려보냈을 때 안 따라 나오는 것을 B로 표시했고요. UB는 unbound 됐으니까 컬럼상에서 그냥 쭉 흘러나오는 것들, 잡히지 않고 흘러나오는 놈들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캡이 되어 있다면 바운드 된 놈은 이것일 것이고 언바운드 된 것은 이것일 것이다 라는 로직을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세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요거하고 요 두 개예요. 얘는 언바운드나 바운드나 양쪽에 다 있죠. 밑에 거는 언바운드에만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이제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Affinity Purification입니다. Affinity를 이용을 해서 정제를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Affinity? 캡과 Elongation, 그 EIF라고 하는 녀석 간의 이 두 캡과 EIF 간의 Affinity를 이용을 해서 Purification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뭐냐? 뭐가 캡처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뭐가 캡처는 되긴 됐는데, 뭐가 캡처되는 걸 모르니까, 이 바운드 된 녀석을 일단 흘려보내고요. 바운드 된 놈을 따로 이제 나중에 모으면, 처음에 흘러나갔던 요 놈들과 나중에 이제 버퍼를 이용해서 모은 요 두 개가 따로 구분이 되는데,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요 방법을 써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 여기다가 이제 바운드만 먼저 봅시다. 바운드에다가 여기에 이제 바운드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요구 아니면 이렇게 세 종류가 걸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우리 가능성을 좁혀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풀랭스의 요거랑 매치가 되는 더블 스트랜드 RNA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RNase를 처리하면 이거랑 요 놈이랑 상보적인 RNA를 넣어주고 RNase를 처리하면 얘가 프로텍션이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뭔가 바운드 돼서 나왔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뭔가 바운드 됐다. 그럼 그 바운드 된 게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실험자들은 세 종류의 RNA를 집어넣어 봤어요. 긴 거, 전체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에 해당되는 걸 넣어줘보고 여기 헤어핀에 해당되는 걸 넣어줘보고 아주 짧은 머추어 시퀀스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어줬어요. 집어넣어주고 만약 얘들이 캡처되어 있던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정체가 있는데 그거랑 결합을 해서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들면 RNase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보호를 받을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보호를 받은 놈은 캡처된 놈이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질문 있으면 빨리 인터럽트하고. 오케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까지 따라왔죠? 무엇인가 걸려 있어. 그걸 나중에 이제 버퍼를 통해 흘려보내서 이제 따로 모았어요. 그게 바운드된 프랙션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바운드된 프랙션에 뭐가 있긴 있을 텐데 그게 primary form, precursor form, mature form을 이 single strand RNA를 넣어줘 보고요. 그 바운드된 폼에 넣어줘서 걔네들이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들면 RNase 공격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요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폼에 해당되는 사이즈인데요. 바운드된 폼에서 이 프라이머리 폼의 싱글 스트랜드 RNA를 바운드된 폼하고 붙여줬어요. 두 개 섞어봤어. 그리고 RNase를 처리했어요. 했더니 여전히 남아있죠. 남아있다는 것은 RNase 공격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블 스트랜드 RNA가 형성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내가 넣어준 프라이머리 폼하고 거의 매치가 되는 시퀀스가 캡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캡처가 됐다는 얘기는 캡 때문에 붙잡혔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로직이 좀 복잡한데 민영이는 이해가 되고 있어?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어피니티로 바운드랑 언바운드를 나눠서 이렇게 쟤를 러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거기에다가 RNase를 같이
둘 다 처리를 했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언바운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언바운드는 먼저 빠져나오는 거죠. 먼저 빠져나왔어. 거기에 이것도 넣어보고 넣어봤어요? 넣었더니 머추어 폼에 해당하는 싱글 스트랜드 RNA를 집어넣어줘 봤어. 그랬더니 이 언바운드 된 거에는 머추어 폼이 있었어요. 두 개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하니까 더블 스트랜드 RNA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걔는 RNase 공격에 의해서 살아남아 있네요. 남아있다는 얘기는 unbound 된 프랙션에는 머추어 폼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걔는 캡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unbound 된 데 나왔으니까 얘는 흘러나왔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그 다음 프레폼, 프리커서 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리커서 폼도 unbound 된 프랙션에서 프리커서 폼에 싱글 스트랜드 RNA를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RNase를 처리해줬더니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프리커서 폼도 여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내려왔어. 그냥 내려왔고 RNase 공격에 의해서 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unbound 된 프랙션에도 프리커서 폼이 있는데 걔는 걸리지 않고 그냥 내려왔어.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얘는 unbound 된 프랙션에서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폼에 해당하는 녀석을 RNA를 집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RNase를 처리했어. 이 프라이머리 폼에 해당하는 게 요 프랙션에 없다면 요 밴드가 사라져야 될 텐데 남아있죠?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unbound 된 프랙션에도 이 프라이머리 폼이 일정 부분 있는데, 예?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 따라오세요. 중요합니다. unbound 된 폼에는 프라이머리 폼도 있고 프레폼도 있고 머추어 폼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요거 이제 걸린 놈, 이거는 빠져나오는 놈이니까 일단 일종의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걸린 놈을 보니까 걸린 놈에서는 얘네들이 없어요. 즉 RNase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RNase 공격에 의해 다 부서졌다는 얘기지.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운드 된 프랙션에는 오로지 프라이머리 폼만 있더라 라는 얘기는 요것만 뭐가 되었다? 캡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컬럼에. 근데 그 컬럼은 뭘 잡습니까? 무슨 캡을 잡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컬럼에 붙잡힌 놈은 뭐다? 이 프라이머리 폼만 컬럼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컬럼이 100% 다 잡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빠져나간 놈도 있겠죠. 안 잡히고 빠져나간 거 있는데 크게 비교되는 녀석은 이 프리커서 폼하고 머추어 폼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은 바운드 된 프랙션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잡히질 않았어, 걔네들은. 근데 잡는 이 컬럼은 뭘 이용해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캡이 되느냐 안 되냐를 갖고 잡는 프로틴을 EIF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랙션에서 결과를 보시면 바운드 된 프랙션, 즉 캡처된 녀석은 뭐만 캡처가 됐습니까? 프라이머리 폼만 캡처가 됐어요. 프리커서, 머추어 폼은 캡처가 안 됐어. 다 흘러나와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언바운드 된 데서 나타났잖아요. 여기는 언바운드 된 데서는 이게 다 나왔는데 바운드 된 것에서는 오로지 프라이머리 폼만 디텍션이 됐어요. 프리커서나 머추어 폼은 디텍션이 안 되고, 즉 이 실험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운드 된 거에는 요것만 디텍션이 되었다. 이걸 디텍션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RNase protection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옛날에 배웠던 그 방법을 통해서 디텍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운드된 거는 요것만 디텍션이 됐어요. 그럼 왜 바운드가 됐습니까? 캡 때문에 바운딩이 됐죠. 바운드가 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얘가 뭐가 됐다? 캡이 붙었다는 게 프라이머리 폼에 캡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초기 실험이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봅시다.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으로 바운드, 언바운드 된 것을 일단 구분하려고 했고요. 바운드 된 거는 무슨 특성을 이용해서 구분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캡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운드 된 거에서는 뭐만 RNA에서 공격에 의해서 살아남았냐면 얘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EIF에 의해서 잡혔다는 얘기죠. 붙들렸어. EIF에 의해서. 따라서 이 실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크로RNA 23번 같은 경우에는 요 특정한 마이크로RNA의 경우에 프라이머리 폼이 바운드 된 걸로 봐서는 마이크로RNA 23의 프라이머리 폼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캐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됐어? 오케이. 만약에 네, 괜찮아. 오케이. 넣어준 RNA에 프라이랑 프레랑 메이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넣어준 프라이에는 캡이 안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캡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넣어준 프라이에 여기 캡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바운드된 어떤 거에 가서 붙어서 붙을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얘도 분해가 돼버리겠지. 그치? 얘가 싱글 스트랜드로 남아있을 테니까. 얘가 붙을 대상이 있으면 어딘가 가서 붙으면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들어서 얘가 캡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은 얘는 캡 때문에 붙들려 온 애고 내가 넣어준 거는 캡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라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면 살아남는 거고, 더블 스트랜드를 못 만드는 애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분해가 돼버리는 거지. 만약에요, 그 넣어준 거에 캡이 있었으면은 일롱게이션 끝에 가서 붙는 아니, 거예요? 아니. 여기서 바운드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여기다가 지워버렸지만 이렇게 버퍼를 그렸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안 걸리는 거는 빠져나오지? 그지? 거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이제 걸려있을 거 아니야, 얘를? 그럼 여기서 떼어내기 위해서 다시 어떤 와싱 버퍼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붙어있던 걸 나중에 따로 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바운드된 프랙션은 처음에 그냥 쭉 흘려보내면 여기 걸리지 않고 그냥 내려간 녀석들이 언바운드 프랙션이고, 이제 걸려있단 말이야, 뭔가. 얘를 나중에 무슨 와싱 버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버퍼를 쭉 흘려보내면 여기 붙어있던 놈들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처음에 흘러간 거 말고 나중 거를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지. 그런데요, 넣어줄 때는 딱 저 RNA 세 종이만 딱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은 익스트랙 법이 있어요? 아니, 저기서는 이렇게 세 개만. 자기들이 이거는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씩 넣어줘봤어. 근데 그러면 그렇게 세 개는 딱 넣으면요, 어차피 크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다르니까 레이만 보고도 이게 뭐 먼초고 프레고 풀인 거 다 아는데 왜 굳이 RNA를 처리해서 얘네인지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넣은 건 알지만 뭐가 바운드 됐는지는 모르잖아. 그 바운드 된 녀석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이 세 개를 넣어줬을 때 밴드가 남아있으면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을 한 거잖아. RNase 공격에 의해서 살아남았잖아. 살아남았다는 건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프랙션들의
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밴드가 있으면 그 프랙션에 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얘가 밴드가 있잖아? 그러면 요게 요 프랙션에 있는 거야. 요것도 있어. 이 unbound 프랙션에도 프라이머리 폼도 있어. 뭐 안 잡히고 흘러나온 놈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거야. 바운드 프랙션을 보면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밴드가 없잖아. 없다는 것은 얘가 들어가서 그냥 싱글 스트랜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야. 결합할 게 없어. 즉 얘는 바운드 프랙션에는 얘가 결합할 상대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분해가 돼버리지. 머추어폼도 마찬가지야. 바운드 프랙션에 머추어폼을 집어넣어줬더니 밴드가 없어졌잖아. RNA를 처리했을 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가 결합할 상대가 바운드 프랙션에는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RNA를 처리하면 없어져 버리지. 그거하고 비교해서 요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 바운드 프랙션에 얘를 집어넣어줬어. 그 다음에 RNA를 처리했어. 그래도 살아남아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 바운드 프랙션에 얘가 결합할 상대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결합을 한 이유는 뭐라 그러니? 캡 때문에 살아남아 있거든, 걔가 바운드 프랙션에.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얘는 뭐가 되어 있다? 캡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처음부터 캡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실험해요? 당시의 그 테크닉으로는요, 그걸 직접 SS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로부터 8년 뒤의 거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8년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생 때 지금 마이크로RNA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훨씬 더 쉽게 디텍션 할 수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아주 선구적인 일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EIF라고 하는 프로틴이 있는데 걔는 뭘 잡는다? 캡을 잡아. 그러면 RNA를 쭉 집어넣어서 캡이 된 놈만 이렇게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뭔가 걸렸을지도 몰라. 그럼 얘가 뭐냐 도대체? 이게 프라이머리 폼이냐? 프레폼이냐? 머추어 폼이냐를 알기 위해서 무슨 에세이를 했습니까? RNase 프로텍션 에세이를 했어요. 내가 집어넣어준 싱글 스트랜드 RNA가 RNase 공격에 의해서 살아남으면 그 녀석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보시면 언바운드 쪽에는 다 없애버렸어요. 프레도 없어지고 머추어 폼도 없어졌어요. 걔는 공격에 살아남지를 않았어. 즉 바운드 폼에는 프레나 머추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폼은 RNase의 공격에 의해서도 살아남았어요. 즉 내가 넣어준 싱글 스트랜드의 프라이머리 폼은 뭐랑 붙었어.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걔는 RNase 공격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 자, 그러면 밴드 진하기 갖고 양도 포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상부적인 결합을 했으면은 더 진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양적인 변화? 아니 그 와일드 타입이랑 언바운딩 거 있잖아요. 언바운딩에서 네이처랑 프리커서랑 좀 더 진하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방법은 그 의준이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방법 자체는 퀀터테이티브 하진 않아요. 그냥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지. 예를 들어 이게 뭐 5분의 1로 줄었다. 이거를 보면은 안 돼. 이거는 퀀터테이티브는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바운드된 프로테인이 뭔지 알려고 하면 뭐 웨스턴 대신 이거 RNase 쓴 이유가 캡틴까지 한꺼번에 알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캐핑이냐 아니냐. 그것까지 한꺼번에 알기 어.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퀘스천은 뭐였냐면 마이크로RNA는 전사가 돼야 되죠. 되는데 되고 나서 캐핑이 되냐 안 되냐였어요. 물론 요 뒤에 실험들을 보면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밝히게 되는데 일단은
RNA 폴리머레이즈 2에 대한 특성을 그러니까 다시 폴2로 좁혀가기 위해서 이 RNA, 마이크로 RNA의 RNA가 갖는 특성이 뭔지를 먼저 봤어.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나중에 나올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게 왜 폴2로 연결이 됐냐면 지금 보는 데이터에서 캐핑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서 요거를 알게 돼요. 폴리-A도 붙는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야 그럼 캡도 되고 폴리-A도 붙는구나. 마이크로 RNA의 트랜스크립트가. 그럼 걔의 특성은 뭡니까? 세 가지 폴리머레이즈 중에 뭐의 특성이에요? 폴2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폴2가 실제로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거야. 그게 이제 그림 한 3번인가 4번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큰 허들이야. 이 데이터, 이 페이퍼에서. 이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담인데 아주 이제 난 강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뭐냐면 무슨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렇게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막 밀착 취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카메라를 의식을 처음에 한대요. 처음 의식을 하는데 카메라가 24시간 동안 계속 따라다니고 한 이틀 정도를 하면은 카메라를 의식을 안 한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카메라가 있어도 막 부부끼리 싸움도 하고 막 욕지거리도 하고 막 그런 게 처음에는 카메라를 들이대면 누구나 다 긴장을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제약이 있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 여러 번 봤거든? 그러니까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래. 좋은 일이야. 다음부터는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그래. 실험적인 질문. 쓸데없는 거. 여기서 쓸데없는 거란 건 없어. EIF랑 GST에 프라이가 붙잖아요. 그러면 프리랑 머추어는 정지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안 묻어서 나왔지. 그럼 이제 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관이 있고 한 관이 프리랑 머추어 들어있고 이제 버퍼를 쓰면 프라이가 또 나오잖아요. 프라이가 나오지. 관이 두 개 생겨요. 응? 관이 두 개가 생겨요. 아니. 요게 이제 컬럼이라고 쳐보자. 요 안에 이제 EIF, GST가 이렇게 벽에 발라져 있어. 그럼 이제 RNA를 쭉 집어넣으면 프레하고 머추어 폼은 걸리질 않으니까 그냥 밑으로 쭉 나오겠지. 넣으면 뚝뚝뚝뚝 떨어져. 한 방울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런 주사기라고 그래볼까? 여기 EIF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RNA를 집어넣으면 쭉 내려가면서 걸릴 놈들은 여기 걸리고 안 걸릴 놈은 여기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이제 받아 이렇게 밑에서. 그러면 걸릴 놈은 요 밑에 안 나오겠지. 걸렸으니까. 이해하겠니? 이게 unbound fraction이고 그걸 이제 계속 버퍼를 이제 뭐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걸려있는 놈이 여기 붙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다른 버퍼 조금 더 와싱을 잘 할 수 있는 EIF에 붙어 있는 걸 띄어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버퍼, 어떤 스트렝스를 갖는 버퍼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버퍼를 집어넣어서 뚝뚝뚝뚝 떨어뜨리면 다시 이제 뚝뚝뚝뚝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지거든? 그걸 또 모아 밑에서 받으면 이제 우리가 요 두 개를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 얘는 어떤 센 버퍼를 집어넣기 전에 받은 거고 이쪽 것들은 그 와싱을 잘하는 버퍼를 집어넣은 다음에 받은 것들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EIF에 붙어 있는 걸 띄어낸 그런 녀석들.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거기다가 상부적인 RNA를 따로 넣는. 상부적인 RNA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뭘 했니? RNA를 처리했지. 분해가 돼버리면 밴드가 안 거기 없겠지. 밴드가 없겠지. 분해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집어넣어 준 거가 뭐 더블 스트랜드 RNA를 만들었고 살아남은 거잖아, 걔는. 그래서 이 밴드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 프랙션에는 내가 집어넣어 준 거하고 상보적인 게 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프랙션에는 왜 걸렸을까? 캡이 있었기 때문에 걸렸다고요. 되게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RNase 프로텍션 어세 할 때 넣어준 상보적인 결합하는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저 프리커서 같은 경우는 스템 루프 형성하고 있는데 상보적인 결합을 잘 형성하나요? 그건 이제 온도에 따라 다르고 버퍼의 솔트나 이런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편의상 2차원적인 구조로 그리지만 사실 그건 다이내믹한 스트럭처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온도가 낮아 붙고 또 솔트의 그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그건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한 대로 의준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넣어준 것조차 내가 넣어준 이게 프로텍션이 돼버리면 그건 곤란하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프로텍션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졌을 때만 프로텍션이 되는 조건을 잡아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데이터를 요약을 합시다. EIF라고 하는 캡이 된 녀석을 잡아내는 녀석을 컬럼에다 집어넣고 이제 이 RNA를 부었을 때 붓고 나서 unbounded and fraction, bounded and fraction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primary form, prep form, mature form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RNase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살아남으면 그게 있는 거죠. 여기에 상보적인 게 있는 거고 없어지면 상보적인 게 없는 거예요. unbounded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운드에서는 이것만 RNase 공격에 의해서 살아남았어. 분해가 안 됐어. 즉 바운드에는 요게 프라이머리 폼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것은 아까 이제 마이크로 RNA 23번만 봤잖아요. 그죠? 그 그림을 보시면 마이크로 RNA 23번 A였어요. 그 마이크로 RNA 23번 A만 봤으니까 그럼 캐핑이 되는 거는 알겠다. 마이크로 RNA 23번이라고 하는 것에는 캐핑이 되는 것 같더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면 그 캐핑 현상이 마이크로 RNA 23번에만 일어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느냐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마이크로 RNA들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B, UB 나오죠, 여기? 아까 이제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B하고 UB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언바운드 된 데서 RNase 공격에 살아남느냐, 그리고 바운드 된 데서도 살아남느냐. 밴드가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고 걔는 캡처를 당한 거야. 캡처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캡처를 합니까? 캡이 있으면 캡처를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쉽게 생각해서 B쪽에 밴드가 나오면 B쪽에 밴드가 나오면 걔는 뭐가 돼 있다? 캡이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B에 밴드가 나오면 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B에 밴드가 나오면 캡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 마이크로 RNA 23번, 30번, 렛7, 21번, 17번 얘는 왜 이렇게 표시했나요? 하나의 마이크로 RNA에서 이렇게 하나의 트랜스크립트에서 마이크로 RNA가 여러 개 나오는 것도 배웠잖아요. 클러스터 형태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프로모터에서 한 트랜스크립트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어쨌든 15번도 그렇고 여기 다 밴드가 다 있어요. 뭐 희미하게, 이건 좀 희미하지만 밴드가 다 있어. B의 밴드가 나왔어요. 즉 얘네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캡이 있어요. 컨트롤 3개를 봅시다. 여기 밑에 컨트롤 3개. gap DH.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그냥 보통 유전자거든요. 보통 유전자라서 캡이 있는 애입니다. 알려져 있는 애예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썼는데 봤더니 B에 밴드가 있어요? 있죠? 캡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2개 네거티브 컨트롤들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까 강의 처음에 얘기했던 2개의 다른 형태의 RNA, rRNA하고 tRNA가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은 폴 1, 폴 3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되기 때문에 캡이 없어요. 캡이 없으니까 B에서 밴드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저 훌륭한 친구가 밴드라고 했는데 밴드가 여기 없어요. B에 밴드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실험을 보고서도 우리가 얘가 잘 워킹을 했구나. 캡이 없는 녀석은 B에서 아무런 밴드가 안 나왔잖아요. 다 데그레이션이 된 거지. RNAs의 공격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오늘 이제 강의 시간 1시간 넘게 그림 하나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방법은 Affinity Purification이었어요. 뭘 사용을 했느냐? EIF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했는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캡의 결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에 EIF를 붙여주고 마이크로 RNA를 이렇게 쭉 이제 집어넣어줬어요. 프라이폼도 있고 프레폼도 있고 뭐 주어폼도 있는 이걸 집어넣어주면 캡이 있다면 캡처가 되겠죠. 여기에 캡처가 되고 캡처 안 된 놈은 캡이 없는 놈들이 밑으로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울 받으면 여기에 걸리지 않은 놈들, 언바운드 된 놈들을 골라낼 수가 있고, 여기에 캡처된 놈은 이걸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새로운 버퍼를 집어넣어서 흘려보내면 또 똑똑똑똑똑 방울을 받으면 바운드된 녀석들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이 2개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 2개를 비교하는데 무슨 방법을 썼냐? 요거 RNase Protection Assay를 썼어요. 이 방법은 싱글 스트랜드 RNA를 집어넣어주고 걔가 RNase에 의해서 본래는 없어져야 될 놈인데 그게 살아남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었다는 거야. 만들어서 RNase가 자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RNA 이 프라이폼이든 프레폼이든 뭐 초폼이든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RNase를 처리했을 때 살아남은 게 있냐 없냐를 봤어요. 봤더니 바운드 된 데서는 요것만 살아남았더라. 프레나 머추어는 없어졌어요. 즉 RNase에 의해서 분해가 돼버렸죠. 바운드 된 데는 프레하고 머추어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집어넣은 싱글 스트랜드가 걔가 붙을 다른 상보적인 시퀀스가 바운드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집어넣어준 프라이머리 시퀀스가 RNase 공격에 의해서도 살아남았죠. 네? 살아남았어. 그 얘기는 바운드 된 거 안에는 뭐가 있다? 프라이머리 폼이 있다. 그럼 그 프라이머리 폼은 왜 바운드 됐을까? 캡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걸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이 현상이, 이 캡이 되는 현상이 마이크로 RNA 23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랜덤하게 선택한 여러 개의 마이크로 RNA에서도 다 B라고 하는 바운드에서 다 밴드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오늘 길고 긴 그림 2장의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